같이 할 수 없어요. 바람을 폈다는 건 뭐예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불륜했으니까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 대단한 착각이죠. 이 수레는 못 가는 수레예요. 내가 용서라는 행위까지 나가기 위해서는요 3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용서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바람핀 배우자랑 같이 살 수 있어요? 기혼자인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근데 내가 알았어. 몰랐으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랑 나의 남은 삶을 같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상대방이 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던 어쨌든 간에 저의 세계에 관해서는요 같이 할 수 없어요. 나의 삶과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라는 건 뭐예요? 그냥 법률론으로 엮여있는 그 정도를 넘어서 인생의 동반자란 말이에요. 뭐예요? 동반자라는 건 동지. 제가 동지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나랑 같은 인생의 목표점을 가지고 지향점이 같은 거죠. 지향점을 향해서 인생을 항해라고 봤을 때 같이 배를 항해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바다에서는요 쉬지 않고 파도가 몰아쳐요. 어떨 때는 커다란 태풍이 와서 배가 전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같이 힘을 합쳐서 배를 지키고 배가 난파됐어. 난파된 그 순간에도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삶을 이어나가는 거. 그게 부부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근데 바람을 폈다는 건 뭐예요? 바람을 폈다는 건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애정과 신뢰잖아요. 애정이 없는 부부는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애정을 빼고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정이 없어도 굴러는 가요. 공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 간의 신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레와 말을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어주는 그 고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 누군가가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 그 말은요 그 고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요 그 수레는요 굴러갈 수가 없어요. 불륜을 했다는 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바람을 폈어. 그럼 쟤는 나와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쟤는 어떤 걸 깬 거야? 신뢰를 깬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부부라는 그 공동의 수레를 같이 협력해서 수레를 굴려서 가는 건데 이제는 그 수레는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얘의 불륜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어느 정도 이 불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 불륜이라는 게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건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불륜했으니까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대등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불륜을 했어 상대방이. 그러니까 얘가 내려간 거야. 얘가 유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를 위해서 용서하는 위치에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대단한 착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내가 얘를 용서할지 말지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결정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얘를 용서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얘랑 나와의 관계에서 신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수레는 이제 주저앉았어. 그럼 신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이 수레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먼저 보셔야 돼요. 용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타격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한 다음에 용서라는 행위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용서도요. 여러분 용서도요 다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그 선택의 단계까지 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자, 신뢰가 무너졌어. 근데 얘랑 다시 신뢰를 회복해서 살 수 있을까? 얘는 그런 사람인가? 그걸 봐야죠. 이건 뭘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을 나누는 9가지 등급이 있다고 했죠. 거기서 중증자 이하는 밑으로 갈수록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변하지 않을 고집불통 9등급 이꼴 고잖아요. 하하자.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하자야. 그러면은 걔는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요. 얘는 그냥 여기서 끝난 거예요.
아, 얘는 변하지 않구나. 얘가 불륜을 함으로써 우리 신이 깨졌고 우리 수레는 여기서 멈춘 거야. 못 가. 이 수레는 못 가는 수레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상황인데 뭐 용서를 또 하겠다고 막 와가지고 혼자 용서를 하고 괴로워하고 수레는 망가져서 못 가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저번 영상을 보시면서 얘가 어떤 정도의 사람인지, 만약에 중증자 이상이면 얘는 변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한번 얘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수레는 다시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감정적으로 얘를 용서할 수 있냐, 그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불륜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는 보지 않아요. 이건 보지 않고요. 용서할까요 말까요? 그것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제대로 된 용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담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아내는 몇 등급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수레는 갈 수 없어요. 쓰레기예요. 안타깝게도 당신의 배우자는 9등급 쓰레기에 해당됩니다. 안타깝지만 이 수레는 이제 가지 못해요. 그렇게 제가 진단을 해드리죠. 근데 가끔요, 가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레가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배우자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씩.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는요,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상담은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질문에 솔직히 답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하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질문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륜인 경우에 첫 번째 질문이 끝났잖아요? 판단이 끝나. 배우자가 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을 제가 하죠. 그 다음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 이걸 용서할 수 있느냐? 그제서야 바로 할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그러면은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많은 분들은요, 또 나만 생각해요, 나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널 용서하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제가 잘못한 놈이 진심으로 반성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걔가 먼저 반성을 했을 때 내가 그 의견을 보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의 행위란 말이에요. 쌍방행위. 용서라는 건. 그러니까 용서의 조건이 지금 되느냐도 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느냐. 용서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반성하고요. 재발 방지가 돼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말로 판단하면 안 되죠. 뭘로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바람핀 남편과 아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빈대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요, 아니야. 이건 전혀 반성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반성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 그럼 제가 또 말씀을 드리죠. 용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못했다, 아직. 이런 상황에서 자, 첫 번째, 수레가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제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관찰과 아무런 통찰 없이 그냥 무조건 여기로 가서 용서한대.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요, 나는 이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혼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이가 어려, 아니면 내가 경제력이 없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일로 가서 1단계, 2단계는 다 모르겠고 3단계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너 용서할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사실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저놈이 잘 사는 꼴은 내가 못 보겠어. 그러니까 이혼 안 해주는 거죠. 난 이혼 못해.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의뢰인 분은요, 불륜을 하셨어요. 그래서 불륜한 건 잘못한 거니까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래, 이혼하자. 깨끗하게 이혼하자. 정리하자. 그러는 상황인데 상대방 배우자가 아니, 난 이혼 못해.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네가 바뀌지 않아도 나는 이혼 못해. 너는 유책이니까 절대 이혼 못하고 난 안 해줄 거야. 그럼 상대방 배우자가, 불륜한 사람이 난 너랑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난 너랑 살면 죽을 것 같아. 그랬을 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송장처럼 살아.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더 최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 그랬을 때 용서하는 단계는요, 내가 용서라는 행위까지 나가기 위해서는요, 3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요약을 해볼게요.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저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예요. 그거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통찰, 지인을 통해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9가지 인간의 등급 거기에다 대놓고 대입시켜서 판단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다행히 내 배우자가 중증자 이상이야. 그래서 변할 가능성이 있어. 자, 그러면 2단계로 가는 거예요.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요. 이 수레가 다시 이 끊어진 그 고리가요. 말과 수레를 연결한 그 고리를 다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레가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됐어. 그럼 2단계는 뭐예요? 2단계 내가 검토해야 될 거는 이놈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 술수를 쓰고 있느냐? 그냥 이번 기회만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의 말과 행동, 태도 모든 걸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됐어. 2단계까지 통과. 그러면 3단계. 3단계가 뭐예요? 바로 용서가 아니라요.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자, 그럼 지금까지는 저 사람과 나의 관계 그리고 저 사람을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나를 봐야 돼요. 자, 나는 저놈을 용서할 수 있나? 나는 이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여자 또는 다른 남자와 불륜을 맺은 저 배우자를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돼요. 용서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를 한다는 건요.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혼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난 쟤랑 이혼할 수 없으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지. 같이 살려면 용서해야지. 그런 식으로 용서해서는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건 인권 유린입니다. 스스로를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그 치유라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거친 다음에 이 3가지 단계가 되고 나서 비로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라는 수레가 다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 상황이라면 그 수레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그 무너진 수레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들 역시 그 무너진 수레에 앉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배우자가 불륜을 했는데 참고 살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 왜 사과를 깎고 있어? 요리한다잖아. 먹을 거예요. 할머니 거지. 아니야, 얘네들 둘이 하나. 할아버지가 사과 깎는 거 태어나서 처음 봐. 맞아. 진짜 너무 놀랬어. 치킨 먹으니까 안 좋은다. 놀랍지 않니? 난 먹어 우리 나는 처음이다. TV 앞으로 모이면 돼 우리. 너도 당연히 이거는 처음이지. 엄마 처음인데. 40평생 처음이야. 이번에 40개가 나올 차례인데 그게 지금 안 보여. 아, 이렇게 뭐하고 있어? 나 피했잖아. 몰라. 그렇지만. 모르지만 하고 이제 아니 나올. 가도를 좀 줘요. 나올 뭐 수도 저렇게 큰 칼을 줬어? 누가 줘? 찾아서 한 거지. 내비 작은 줘요. 칼로 좀 해지. 더 잘 돼. 내비 모르지만 줘요. 해도 옛날엔 잘생겼었다 이거. 걔네도 옛날에 똑같이 3명 팀이 있어. 걔네 닌자 팀이 3명씩 애들 만들잖아. 물 얼른 올라가는 거 못 올라가게 막아. 모르지만 하고 2명 더 있어. 물이 여기저기서 새지. 그 중에 한 명이 걔야 아니 사과를 나도 왜 저- 자꾸 들리면서 그 얘들아 저거 대국이 좀 소환수 안 써준 걔가 그 한 할아버지 명이야. 사과 깎는 묘기다 묘기. 응?